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5대 핵심 역량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 이세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5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혹은 의미가 조금 어렵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고자 이미지를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역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능력들을 잘 결합해서 실제로 이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능력들은 사실은 이전에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역량이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역량이 중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인재를 가늠하는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챗GPT나 딥시크나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발달되면서요. 인공지능만큼 인간이 빠르게 지식을 배우고 많은 지식들을 머릿속에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지식들 중에 우리가 실제로 당면한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들을 잘 선별해서 그것들을 잘 융합해서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서 역량이 아마도 조금 더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진출을 앞둔 우리들, 대학생의 입장에서 전공 지식을 잘 배우고 어떤 삶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기반들을 잘 다지는 것, 그리고 소양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과 역량을 함께 증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춰서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 그리고 우리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인재상들을 잘 결합해서 5대 핵심 역량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개척정신, 공유협력, 창의융합, 실용실무, 글로벌 리더십 등이 있죠. 이렇게 5가지의 어떤 핵심 역량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네,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호한 어떤 이미지만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마다 개개인의 인식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핵심 역량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핵심 역량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척 정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척 정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네, 왠지 개척, 정신, 담대한 도전, 위대한 도전,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막 굉장히 높은, 지금 저희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등반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올라가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내가 이뤄내야 할 것만 같은, 그래야 내가 핵심 역량 중에 이 개척 정신을 갖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도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개척 정신과 가장 잘 매칭이 되는 인물은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 어문길 대장님, 젠슨왕, 에드워드리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그리고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수행했더니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었죠. 이런 분들이 왠지 개척 정신이 높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어몽길, 젠슨 왕 혹은 에드워드 리와 같은 그런 어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를 막 밀어붙였을 때, 몰입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많지 않은 일이죠. 그쵸? 그럼 우리는 개척 정신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개척 정신을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피부에 가깝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지만,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 등을 우리가 개척 정신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개념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개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서 유튜브도 찾아보고요.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요. 교수님께 메일도 드려보고요. 교수님이 주신 자료도 다 리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학습을 했죠.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결과를 성취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아직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척 정신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개척 정신은요,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했냐, 혹은 이해 못했냐에 따라서 개척 정신이 있다, 없다, 혹은 높다, 낮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개념이 이해가 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의지와 자세가 우리가 개척 정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알 때까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잘 알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나의 자세가 개척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학교의 개척정신이 의미하는 바는요, 현재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목표, 지금 현재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자 주도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도모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음으로는 공유 협력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유 협력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공유, 나누다, 협력, 힘을 합치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뭔가 인류애를 가지고 뭔가를 나눠야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팀워크도 잘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깝게는요, 연예인들.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혹은 재능들을 기부해서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내가 재능이나 어떤 큰 자원을 갖고 있진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소한 능력들을 사회에 공헌하는 형태의 참여 봉사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공유 협력을 해석한다면, 굉장히 인류애를 많이 가지고 계신, 테레사 수녀님, 혹은 뭐, 김수환 주계경님, 혹은 이혜인 수녀님, 이러한 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연관지어서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눔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이제 협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저는 협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손흥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출중한 선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가 팀 플레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나보다는 팀에 이익이 되는 선택과 판단을 지속해 온 선수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손흥민의 어떤 가치를 조금 더 빛나게 해준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나보다는, 나의 이익보다는 팀의 이익이,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다 같이 나아가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능력을 공유 협력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공유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일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여러분들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팀플레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플레이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나랑은 성향이 굉장히 다른 팀원들과 같이 모일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쵸? 그럴 때 그러한 갈등들에 있어서 너와 나의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완전히 대립하거나 서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팀 안에서는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 해보자라고 우리가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공유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공유협력이 출중하신 것 같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의 5대 핵심 역량의 공유 협력은 공익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입장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입장들을 잘 헤아릴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헌신하는 자세,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자세,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자세, 이것들을 우리가 공유 협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실무 실용입니다. 실무 실용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굉장히 뭔가 우리가 되게 전문적으로 뭔가 일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실험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나요? 그래서 실무 실용과 가장 잘 매칭이 되는 인물이 누굴까라고 제가 또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이국종 의사와 강수진 발레리나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 이 두 분 모두 다 본업에 굉장히 충실하신 분이죠. 본업에 충실해서 성공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공으로 목적으로 하겠다기보다는 이분들은 본인의 일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일에 굉장히 매진하다 보니까 어떤 인기 있는 분야보다는 중증 외상이라는 굉장히 급박하게 사람이 반드시 인력이 필요한 곳에 내가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게 투입이 되신 분이고, 또 강수진 발레리나 역시 발레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단 하루도 발레를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나의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 실제로 성공을 이뤄내신 분들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실까요? 그런데요, 물론 제가 지금 예시로 가져온 이 데니스 홍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분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처럼 우리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그거에 내가 온 힘과 열정과 애정을 쏟아야만 가능한 거죠. 그죠? 이국종, 강수진, 데니스 홍, 이들 모두 젊은 시절에 한두 번의 어떤 노력이나 도전으로 이런 큰 성과를 이뤄내기는 당연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잠재적인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가 매진하는 과정, 그게 바로 실무 실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역량이 점점 더 증진돼서 반드시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우리가 발현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 핵심 역량인 실무 실용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공 지식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결과를 구현하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전공 지식에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걸 업데이트함으로써 본과 남들과는 다른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조금 더 성,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전공에 대한 굉장히 열정과 몰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창의 융합입니다. 창의 융합. 왠지 창의성 하면 여러분들이 두뇌 사진이 있어야 될 것만 같지 않나요? 그쵸. 두뇌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 뇌 안에서 뭔가 다양한 것들이 막 이렇게 파생되어야 될 것만 같은 이미지들이 여러분들도 유추가 되실 겁니다. 그죠? 그럼 창의, 융합. 융합이라면 결합. 그죠? 뭔가 더하는 거. 하나 이상의 무언가를 함께 하나로 결합시키는 거. 그런데 왠지 융합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 더하기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애플펜처럼요. 그죠? 네, 저는 창의 융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백남준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사진이면 사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사실 각각의 어떤 독보적인 예술 영역으로 자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 당시 백남준이 처음으로 이 예술과 시각예술과 이 미디어를 접목을 시켰죠. 그래서 움직이는 예술,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낯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제로 예술가이기만 했던 백남준이 이 미디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성찰이 필요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백남준의 어떤 융합에 대한 결과로서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가 새로 신설이 됐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가 확대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창의융합의 굉장히 대표 주자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대중성을 가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아나요, 여러분? 아시죠? 주라기 공원을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낸 감독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 주라기 공원 1이 나왔는데요. 저는 한 30번도 더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책 속에서만 보던 그 공룡이 실제로 그 커다란 영화관 안에서 나오는데 그 장면은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전혀 없던 우리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현실로 이끌어내서 공룡이라는 어떤 과거 시대의 어떤 동물과 그리고 현실, 우리의 삶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낸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도 융합의 어떤 굉장히 거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로 설국열차나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보면, 어, 스토리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스토리가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스토리를 보고 실제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사회라는 전혀 다른 사회나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열광하는 거는 그 새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일면, 위계관계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낱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공감으로 인해서 창의성과 공감이 우리가 결합이 돼서 아, 이 영화 정말 걸작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봤던 세 명, 스티븐 스필버그, 백남준, 봉준호, 이렇게 이러한 분들 보면 굉장히 창의성이 높아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분들 역시 어떤 전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형성해낸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겠죠? 그럼 창의 융합이 뭐야? 우리가 창의 융합을 어떻게 해? 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막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학교에 보면 융합 전공이나 학생 설계 전공 이런 다양한 학사 제도들이 있죠. 이러한 제도들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전공들을 골라서 전혀 다른 제3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러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해도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가 다른 학과 학생들과 어떤 팀워크로 해서 공동체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교양 과목에서 배우는 다양한 어떤 이론적 어떤 이론의 기초, 뭐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기도 하고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인류사를 배우기도 하죠. 그러한 어떠한 이론들 속에서 그것들과 나의 전공과 연관 지어본 어떤 그런 활동들도 모두 다 창의 융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융합해내는 게 완성도가 얼만큼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다는요, 내가 실제로 관심 있는 것들을 융합시켜보는 경험에서 여러분들의 창의 융합이 점점 더 증진되고, 이게 증진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증진된 상태로 사회에 나아가게 된다면, 보다 더 창의적인 무언가를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5대 핵심 역량 중에 창의 융합을 봤더니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늘 루틴하게 해왔던 어떤 방식들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가설을 설정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요. 또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때 서로 다른 분야의 어떤 지식들을 융합해서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성과를 창안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창의 융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실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리더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아요. 왠지 망국기가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지구본이 있어야 될 것만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글로벌 리더십에 가장 잘 매칭이 되는 인물,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UN 전 사무총장님, 반기문 총장님 계시죠? 세계의 어떤 화합이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오랫동안 수행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누가 봐도 글로벌 리더십이 뛰어나실 것만 같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 가까운 차원에서 글로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저는 바로 곽준빈입니다. 네. 제가 가끔 여행이 너무 그리운 날은요, 가끔 이 곽준빈의 유튜브를 보는데요. 곽준빈 유튜브를 보다 보면 사실 여행지의 어떤 풍경이나 아름다움보다는요, 곽준빈과 그 현지인 간의 대화에 스며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마치 한 10년 전, 한 3년 전에 만났던 지인처럼 오늘 지금 당장 만난 현지인과 대화를 합니다. 되게 스스럼 없이 잘 웃고 잘 친근하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전혀 타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내의 어떤 외지인과 같이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심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곽준빈의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더십하면 뭔가 잘 통솔해야 되고 뭔가 잘 이끌어야 되고 그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만요. 실제로 글로벌 우리가 리더십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과 잘 소통하는 능력이 일단 기반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글로벌 우리 세계 속에 있는 어떤 다양한 사람들과 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글로벌 리더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리더십이 높은 또 대표적인 인물 BTS가 될 수가 있죠. 방탄소년단이 7분 정도 우리 유엔에서 연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연설문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글로벌,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각자 서로 다른 특징들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의견을 잘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젊은 세대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는 말로 굉장히 전 세계의 어떤 젊은 청년층들을 굉장히 흔들어 놨던 우리가 이슈가 있었죠. 그것처럼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각자 다른 문화 속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라는 범위에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또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 리더십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여러분 차원에서 글로벌 리더십, 좋아. 반기문, 그리고 곽준빈, 그리고 방탄소년단. 나랑은 너무 먼 대상들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다면 글로벌 리더십을 조금 성취할 수 있는 기회는 뭐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글로벌, 이 세계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과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교류하는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인과 잘 소통하는 능력,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고 그리고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려주고 혹은 외국인의 문화를 내가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누적이 되길 바래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조사를 조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조사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것만이 내가 글로벌 리더십을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은 기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낙담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나 다양한 단체에서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의 어떤 미래 진로가 그런 쪽으로도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5대 핵심 역량 중에 글로벌 리더십은요, 글로벌 환경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 언어, 문화 등을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 국내에서만의 경쟁력이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 나갈 수 있어서 해외에 나가도 내가 경쟁력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춰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잠깐 멈춰보세요. 그렇다면 한 사람한테 한 가지 역량만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국중 의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국중 의사가 물론 우리 아까 실무실용에 나타났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의사.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는 본연에 굉장히 몰입한 케이스였죠. 그런데 꼭 그렇기만 할까요? 아니죠. 그분도 해외 봉사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요. 해외 파견도 실제로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환자를 조금 더 다양한 폭넓게 환자의 어떤 치료나 중증 외상 환자 센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다양한 지역과 협력을 해서 교류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도 합니다. 또 이외에도 다른 역량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중에 이국 중의 핵심 역량은 뭘까요? 네, 정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실무 실용에서 의사 이국종을 매칭했던 건 제가 보는 이국종 의사의 이미지였던 거죠. 굉장히 환자를 살리는데 매진하고 그거에 온통 몰입하는 모습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다라고 인식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국종 의사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가늠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태까지 들어왔지만 역량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조사나 실제로 판단을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어, 모든 역량들을 다 갖고 있을 거라는 건 정말 확신해요. 다만 그 역량이 어떤 역량은 굉장히 높고 어떤 역량은 다소 낮아서 덜 부각되어 보일진 몰라도 모두 다 고르게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핵심 역량을 생각하면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길을 걷다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얼만큼 역량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무언가를 같이 해봤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갈수록 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기 시작하죠. 역량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 역량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량이 강하고 어떤 역량이 좀 약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알아야만 사실 학교에서 우리가 조금 더, 혹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것들을 더 훈련시킬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핵심 역량 진단 조사입니다. 진단 조사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고학년 학생일수록 취업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취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어떤 역량이 조금 높은 편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직군에 적합한지, 혹은 내가 가고 싶은 직군에 내가 필요한 역량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우리가 판별할 때 굉장히 좋은 진단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학년 때, 1학년 때부터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에도 이게 시작이 될 텐데요. 시작되면 우리 저학년 학생들부터 고학년 학생들까지 많은 참여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쿠세움에서 우리 게시되고 그거에 대해서 단과대나 우리 내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우리 비교도 해주고 또 나한테 조금 더 필요한 이거 내 역량을 채우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역량을 이 대학 안에서 충분히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쿠스타이거 핵심 역량 인증제입니다. 우리 앞에서는요, 내 핵심 역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요, 이 쿠스타이거 핵심 역량 인증제를 통해서, 아, 내가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인으로서
내가 이 5대 핵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했어요라고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은 인재로 선정을 해서 인증서랑 또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35분 동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럭키 세븐 7 명의 학생에게 립밤과 핸드크림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을 하고요.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요. 총 7 명의 학생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진짜 마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정말 핵심 역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무수한 수업과 교육과정과 경험들 안에서 핵심 역량을 또 인식하고 또 핵심 역량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